안녕하세요. 김덕주 강사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증 제출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은 내가 판매할 사이트에다가 이거를 전송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전송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우니 주요 사이트 위주로 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신 상태에서 반드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셨거나 저장 장치에 스캔해 놓은 뭐 사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겠죠. 뭐 사본이라고 하니까 복사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면 원본을 그냥 스캔해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저는 14년차 셀러 겸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강의랑 책을 몇 권을 썼는데 책은 뭐 안 찾아보셔도 되고 유튜브 채널 이렇게 넣어드렸으니까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나 아니면 온라인 스피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갖고 필요한 정보 가져가시면 됩니다. 전체 무료입니다. 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위한 통신 판매업 신고증 제출 방법 학습이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 ESN 플러스 지마켓 옥션이죠. 11번가 쿠팡. 보통은 이렇게 5개 사이트 정도만 하시면 기본 세팅은 다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보통은 이제 주력이실 테니까 한 군데만 해놓으면 사실상 안 돼요. 뭐 마케팅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안 하겠지만 채널은 확장을 많이 해두시고 세팅을 다 전환이나 가입을 다 해두셔야 나중에 판매하실 때 편해지십니다. 내가 하루에 주문 건수 뭐 10건만 나와도 셀러 막 가입하고 이런 데 시간을 투여하게 되면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세팅을 하실 때 내가 판매할 사이트를 최대한 가입을 해두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수강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스마트 스토어 셀러 가입은 네이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검색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세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고민하지 마시고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이제 네이버가 커머스 아이디라고 해서 네이버 원래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그냥 로그인하고 막 이런데 그 아이디로 판매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 원 아이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나는 네이버 아이디가 없어. 뭐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기. 어차피 같은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네이버 메일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메일 인증을 하게 되면 메일로 전송한 곳에 들어가서 번호를 따와갖고 넣으셔야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인증이 비활성화 이렇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알아서 넣어주시고 이름 넣으시고 휴대폰 넣고 본인 확인 이메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께 동의합니다 하고 가입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커머스 아이디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 뭐예요? 바로 전장표에서 물어봤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네이버에 내가 가입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미 적어놨고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체크가 자동으로 그냥 됩니다. 전체 동의하시면. 그래서 커머스 아이디로 하시는 게 더 편하다. 이 얘기 드리려고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전체 동의하시고 넘어오시면 커머스 아이디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디는 저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입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넘어오죠. 2단계 인증 방법 설정인데 최근에 전부 다 이거를 2단계 인증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그래요. 왜냐면 보안 이슈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실예로 뭐 남의 아이디가 해킹당해서 막 갑자기 막 냉장고 삼성전자 냉장고가 주문이 막 돼 있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이트에 이런 이슈를 없애고자 2단계 인증 방법 뭐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거의 대부분 2단계 인증을 하죠. 이거는 휴대전화나 이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휴대전화가 편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인증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드디어 이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 유형이 3개죠. 개인 이딜러, 사업자 이딜러, 그 다음에 글로벌 셀러 이렇게 부릅니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직구 판매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구매 대행까지 추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개인은 말 그대로 사업자를 등록해 놓지 않고 그냥
개인 판매자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다거나 20회 이상의 판매량이 나오면 횟수가 나오면 사업자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에 있는 요 사업자요. 요거 클릭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밑에 안내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일부 발급일 1년 이내.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사본 일부인데 발급일 1년 이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 부면 됩니다. 대표자, 사업자, 법인 명의 통장 사본 한 부, 그 다음에 대표자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일부. 그러니까 슬래시가 되어 있는데 이어서 읽게 되면은 법인만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 무조건 내야 됩니다. 발급일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발급을 꼭 받으셔야겠죠. 그쵸?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다음을 누른과 동시에 네이버 쇼핑 연동은 스마트 스토어 가입 완료 후 최대 3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오죠. 3시간이 소요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스마트 스토어 연동이 아니라 네이버 쇼핑 연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상품이 쇼핑에 연동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입 완료에 최대 3시간 소요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등재하고 가입한 이 몰이, 이 샵이 쇼핑까지 연동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품 등록하는데 보통 3시간 걸리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 누르고 넘어가시면 되고 들어와서 쇼핑 광고 대행사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초에 안 하시고 추후에 광고에 들어가실 때 광고를 내가 좀 잘 모르겠으면 대행사를 사용하실 때 추후에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 없음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 이거 반드시 연동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판매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연동을 다 하셨다라고 하면 다음 버튼을 또 누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뭐 판매 약관 등등등 전부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일상적인 내용이고 보기 누르셔서 뭐 보셔도 되지만 또 일반적인 계약서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약관 동의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국내 사업자는 이런 게 필요하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또 넘어가고 그러면 상호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거고 사업자 등록번호, 뭐 과세 구분, 사업장 주소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업태랑 업종에 도소매, 전자상거래업 필수로 넣으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 미신고와 신고 완료를 적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하셨잖아요. 그죠? 완료하신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니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하기 요 부분 어딘지 아시죠? 화면이 커져도 깜짝 놀라신 분이 계실 텐데 네, 요 부분이요. 요걸 딱 누르게 되면은 그 물어봐요. 무슨 이런 것들을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보안 문자라고 하나요? 이걸 쫙 입력해요. 입력하면 저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해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자동 불러오기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는 나중에 업로드할 거 하면 여기 통신 판매업 미신고 클릭하시고 하시면 돼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테니까.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쭉 넘어오시고 나머지 뒤에 과정은 뭐 일반적인 거죠. 뭐 대표자 구성, 그다음에 뭐 대표자명, 휴대전화 인증, 생년월일, 성별, 뭐 국적,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제 업로드도 완료가 된 거고 스마트 스토어 그 가입이 완료가 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조금 신경 쓰이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거든요. 굳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의 굉장히 좋은 장점의 기능 중에 하나인 건데 사업자 등록증은 뭐 예를 들어서 영시민해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은 내 스토어 이름을 영시민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뭐 동일하게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뭐 런칭할 브랜드의 이름을 써주셔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마케팅적인 요소로 쓰시는 게 좋고요. 이 소개글이라고 하는 부분도 뭐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여기에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영시민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시면 안 좋아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긴 하지만 소개글에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은 스토어가 생성되는데 좋은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셀러 가입이나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제 지마켓 옥션에 이제 셀러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가장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완전히 개편이 돼서, 최근이에요. 정말 최근이에요. 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최근에 너무 간편하게 되어서 요거는 모바일로 따라오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을 준비를 했고요. 모바일에 지마켓 어플 뭐 설정하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앱에서 그냥 지마켓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에 저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올 거잖아요. 네, 지마켓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마켓 아이디 만드셔갖고 하시면 되고, 환영합니다. 역시나 여기도 개인 구매 회원과 사업자 구매 회원 뭐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무시하시고 밑에 있는 파란색 보이시죠? 네, 판매 회원 가입하기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저 위에는 구매 회원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회원 가입하기 이렇게 누르면 사업자 판매 회원 중간에 있는 거 클릭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판매자의 유형이 똑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전체 사이트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 정보를 확인할게요.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자동적으로 이 내용이 쭉 하고 들어와 있을 거고 휴대폰 번호 인증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동일하게 받고 밑에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하실 서비스를 골라주세요라고 해서 지마켓 옵션 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ESN 플러스 마스터 아이디 연동 동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간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지마켓 따로 하고 옥션 따로 하고 그다음에 ESN 플러스에 들어가면 이 두 개의 계정을 마스터 아이디를 생성해서 여기에다가 연동을 해주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거를 한 번에 클릭으로 끝내버립니다. 네, 매우 편해진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단계로를 클릭하시게 되면 역시나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전부 다 개인정보부터 해갖고 판매 수수료는 몇이다 뭐 등등등. 그리고 나는 뭐 소비자한테 뭐 사기를 치지 않겠다, 마약류를 팔지 않겠다 뭐 등등등의 뭐 내용이에요. 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안 읽어보시죠. 전체 동의 클릭하시고 모두 동의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뭐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이에요. 지마켓 옥션 가입에서 이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판매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뭐 미니샵 스토어에 노출된다. 미니샵 스토어 이름을 넣어라. URL도 넣어라. 그다음에 소개글도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요거 안 정해놓고 오시면은 여기서 좀 헤매세요. 근데 뭐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뭐 이건 좀 이상하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도 소개글이 있잖아요. 이 소개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시민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넣으셔서 사실 관계없습니다. 이게 뭐 네이버에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검색어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전체 동의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드디어 여기서 물어봅니다. 서류 사본 추가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넣게 되는 거고 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서 신고 면제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업로드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도 딸려오는 네,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선택해갖고 쭉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가 되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확인을 누르셨을 때 이제 신고 면제 대상이냐 뭐냐인 건데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하셨기 때문에 직접 입력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도 역시 혹시나 내가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안 했다. 미신고 선택하신 다음에 추후에 네, 업로드를 하는 형태를 띄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마켓 옥션 가입에서 또 하나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보셨을 때 아이디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물어봐요. G통장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요. 요건 조금 헷갈릴 거거든요. G통장 비밀번호는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G통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캐시를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캐시가 충전됐을 때 그게 등록되어 있는 통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금되어 있는 통장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통장에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광고를 쓸 수 있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G통장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랑 동일하게 하면은
승인이 안 납니다. 승인이 안 나요. 그래서 비밀번호 뒤에 보통은 00 정도만 붙여갖고 넘어가는 형태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가 쪽으로 넘어와서 셀러 가입을 해보죠. 11번가 역시 똑같이 그 네이버에다가 11번가 이렇게 검색하면 되냐?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셀러 오피스, 11번가 셀러 오피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좌측 상단에 이름이 이렇게 버젓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첫 번째 판매 외형 가입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면이 우리가 어디서 되게 익숙하게 봤냐면 색깔이 빨간색이라 낯설 수도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랑 아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은 그대로 베껴온 거죠. 그래서 판매형 가입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역시나 우리는 사업자 판매회원이죠. 네, 사업자 판매회원 클릭하시고 넘어오셔서 동일하게 셀러 약관을 전부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쭉 넣게 되면 인증을 받고 저 밑에 로봇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네, 저걸 또 먼저 또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띡 하시게 되면 넘어올 수 있으시죠. 아이디랑 비밀번호 확인 등등등을 다 완료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자 구분, 개인 사업자, 업종은 뭐죠? 전자상거래. 업종은 전자상거래요. 근데 업태가 도소매업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를 넣어주시고 한라인 휴대폰호 인증을 쭉 받으시면 또 다시 뭐라고 물어보냐면 2단계 인증 방법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많이 보신 화면이죠? 뭐 굳이 따로 설명을 또 드리지는 않을게요. 넘어와서 통신 판매업에 신고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여기도 신고함 한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여기다가 쭉 기입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완료가 되는 형태인 겁니다.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제 쿠팡이 조금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르다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쿠팡이 전체 사이트에서 가장 쉽습니다. 네, 가장 쉬워요. 그냥 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쿠팡 셀러 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 윙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화면을 좀 볼게요. 쿠팡 사이트에 먼저 딱 들어오시게 되면 요 상단에 입점 신청 보이시나요? 네, 오픈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오픈마켓이에요. 로켓 배송을 하시려면 따로 별도의 가입을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마켓 이렇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이렇게 입점하고 혜택 받아보세요.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쿠팡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오픈마켓, 그 다음에 로켓 배송,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게 Z 배송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Z 배송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로켓 그로스 쿠팡 그로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윙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Z 배송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명을 넣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로켓 배송 판매자든 그로스 판매자든 Z 배송 판매자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게 되면 Z 배송한 사람은 로켓 배송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 가입자는 Z 배송 가입이 또 안 돼요. 네, 그로스라는 게.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로켓 배송과 그 다음에 Z 배송, 그로스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로켓 배송은 생각하시는 직매예요. 직매. 내가 물건을 쿠팡에다 넘기면 얘네가 이거를 사주는 거예요. 이게 직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넣으면 이 판매는 그냥 쿠팡이 알아서 해요. 이 재고도 쿠팡이 알아서 합니다. 그로스의 Z 배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오픈마켓 판매 그냥 일반적으로 물류에 넣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물류를 좀 쿠팡 물류 이용해 볼까? 3자 배송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PL 이런 거. 그래서 쿠팡 창고를 조금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쿠팡 창고에 넣어요. 물건을 일부를 보내는 거죠. 대신에 판매는 제가 하는 거예요. 뭐만 이용하는 거죠? 물류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의 재고가 떨어지면은 내가 물건을 이렇게 보는. 그러면 굳이 Z 배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로켓 배송은 최근에 신규 가입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Z 배송 그로스를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쿠팡 회원을 판매자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윙이라고 하는 곳에 좌측에 보시면 로켓 그로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활성화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네, 추가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로켓 배송처럼 내일, 뭐 지금 주문 시에 내일 몇 시까지 배송, 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픈마켓으로만 가입을 해두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뭐, 예정, 뭐 내일 도착, 뭐 예정,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보장과 예정 중에 고객이 뭘 선택하냐? 거의 보장을 선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요. 로켓 배송 갈 거냐 아니면은 난 일반 판매할 거냐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쿠팡 셀러 가입은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비즈니스 형태 다 넣으시고 모두 동의합니다 하고서 전체 체크하신 다음에 넘어가면 파일 업로드를 하라고 뜨실 거예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신 판매 신고증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네. 그러고 나서 셀러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윙으로 접속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유형에 대한 설명 좀 드린 거죠.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서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꼭 전체 사이트를 가입해야 합니까? 싫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특정 사이트만 판매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케팅의 이제 기본 개념 중 상품 개수의 증가와 판매 채널의 증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상품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는 숙제, 그러니까 등록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등록된 상품들이 여러 채널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가격 비교 사이트도 그렇지만 각 플레이하는 그 몰들의 상품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여지는 횟수가 많아지고 각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그리고 검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고객의 인입이라고 하는 유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되게 잘한 사람들이 확장성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판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단순히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닌 상품의 정보가 여러 곳에 파생된다. 이 얘기가 이제 가격 비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객의 유입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서두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판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매일 하는 루틴이 똑같으실 거잖아요. 뭐 아침에 오면은 뭐 발주도 정리하고 그 재고 확인한 다음에 포장이라는 걸 할 거고 마케팅 점검하고 광고 수정하고 로그 보고 뭐 이런 식의 행동들을 쭉 하실 텐데 매일매일 나한테 주문 건수 10건씩만 나와도 그거를 매일매일 쳐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준비하고 그다음에 각 몰에다가 막 업로드하는 행위들을 막 하고 거기 찾아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사이트는 연동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지마켓 옥션에서 제가 단점을 설명 안 드리려고 빼먹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있기는 한데 나이스 신용 정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사업자가 그 인터넷상에 등록이 되면 뭐 내가 오프라인을 얼마를 했던 그거랑 상관없이 인터넷상에 등록이 되면 1시간 정도 이 인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사업자 전환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진행되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이스 신용정보에 사실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지금 셀러 전환하고 있으니 이것 좀 승인 내주세요 라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G마켓이랑 옥션 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11번가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11번가 또 한 번 전화하셔야 됩니다. 나이스 신용정보. 그래서 그때 전화할 때 저 지금 셀러 전환 중이니 전체 승인 좀 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계속 생기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전체 사이트를 가입해야 하나요? 전체라고 하는 건 메인 사이트 한 16개 정도 되는데 뭐 지금 얘기한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그다음에 쿠팡, 뭐 신세계 SSG, 롯데온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일단은 그럼 그 정도 사이트들은 전부 다 가입을 해두시고 서류를 다 전송을 하셔서 미리미리 셀러 전환을 다 가입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